토요일 저녁 7시에 카톡이 울린다. 오늘 강남에서 모이는데 너도 와.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 진짜 가기 싫다. 근데 또 안 가면 뭐라고 하겠지. 핑계를 생각한다. 아, 나 오늘 좀 아파서 어제 못 자서 컨디션이 별로야. 다음에 꼭 갈게. 보내고 나면 죄책감이 밀려온다. 나 왜 이러지? 왜 남들처럼 그냥 신나게 못 놀지? 뭐가 문제인 거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알게 될 거다. 당신은 문제가 아니었다. 다르게 설계되어 있을 뿐이다. 사실 이건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면 일단 피곤해졌고 싫은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에너지가 빠지는 느낌이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보다 방에서 레고 조립하는 게 더 재미있었고 친구 집에 놀러 가도 2-3시간 지나면 집에 가고 싶었다. 부모님은 걱정했다. 왜 쟤는 밖에 안 나가려고 할까? 친구가 없나 왕따 당하나? 아무 문제 없었다. 그냥 집이 좋았을 뿐이다.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 느낌을 아는 사람만 알 거다.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다. 방과 후에 PC방 가자, 노래방 가자 하면 핑계를 댔다. 엄마가 일찍 오래 학원 가야 해. 사실 집에 가서 혼자 있고 싶었을 뿐이다. 주말에 친구들이 모여서 뭔가 하자고 하면 괜히 불안해졌고 안 가면 왕따 될까봐 갔는데 가면 빨리 끝나기만 기다렸다. 시계를 슬쩍슬쩍 보면서 아, 언제 끝나지, 몇 시에 가도 될까? 집에 오면 그제야 숨이 쉬어졌고 문 닫고 침대에 누우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장소에 도착한 기분이었다. 고등학교 때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했다. 제주도 가자, 강원도 가자. 다들 신나했는데 나만 부담스러웠다. 며칠 동안 계속 사람들이랑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게 상상만 해도 피곤했기 때문이다.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갔다.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진짜 행복했다. 친구들은 SNS에 여행 사진 올리면서 인생샷 찍었다고 했는데 나는 침대에서 과자 부스러기 털면서 이게 진짜 휴식이지라고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심심한 연휴였겠지만 나에게는 완벽한 연휴였다. 대학교 때는 더 힘들었다. MT 안 가면 아싸 취급당했고 동아리 뒤풀이 안 가면 왜 빠지냐고 했다. 한국 대학 문화는 가치를 너무 강조했다. 술 먹고 떠들고 게임하고 밤새 노는 게 대학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취급됐다.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가면 구석에 앉아서 시간만 봤다. 언제 끝나지? 몇 시에 가도 되지? 막차 몇 시지? 다들 신나게 놀고 있는데 나만 머릿속으로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2박 3일짜리 MT에서 회복하는데 일주일이 걸렸고 그 일주일 동안은 아무도 안 만나고 방에만 있어야 겨우 정상으로 돌아왔다. 직장에 들어가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회식은 또 다른 형태의 고문이었다.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밥 먹으러 가자고 했고 그 다음에 2차 가자고 했고 그 다음에 노래방 가자고 했다. 집에 가면 자정이 넘었고 토요일은 페인처럼 누워서 보냈다. 일요일이 되어서야 겨우 사람처럼 움직였고 월요일이 되면 또 출근이었다. 주말이 이틀인데 하루 반은 회복에 쓰고 반나절만 진짜 4시간이었다. 이게 삶인가 싶었다. 그러다가 재택근무가 시작됐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출퇴근 안 해도 되고 사람들 안 만나도 되고 점심도 혼자 먹을 수 있었다. 다들 힘들다, 답답하다, 미치겠다 했는데 나는 이게 왜 힘든지 이해가 안 됐다. 집에서 일하면서 중간중간 커피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 틀고 창밖 보면서 쉬는 게 뭐가 답답한가. 회의도 화상으로 하면 되고 보고도 메일로 하면 되고 사람들 만나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됐다. 그때 확실하게 알았다. 나는 진심으로 집에 있는 게 좋은 사람이구나. 여기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충전된다. 에너지가 소음과 움직임과 대화에서 온다.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들과 고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정반대다. 고요함 속에서 충전된다.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재미있는 것조차도 천천히 배터리를 소모시키고 집이 실제로 작동하는 유일한 충전기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최적 각성 이론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려면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 적은 자극이 필요하다. 게으름이나 두려움이 아니다. 신경 시스템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더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도파민이라는 뇌의 보상 화학 물질이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에게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파티에 들어가면 그들의 뇌가 도파민 파티를 연다.
폭죽이 터지고 색종이가 날리고 축제 분위기가 된다.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의 뇌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 난다. 대신 내향적인 사람의 시스템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완전히 다른 신경 전달 물질로 작동한다. 이건 내성과 깊은 집중과 혼자 있는 것을 보상으로 주는 물질이다. 그래서 파티에서 신나는 게 아니라 자정에 책 읽을 때 신나고 사람들과 떠드는 게 아니라 혼자 산책할 때 행복한 거다. 뇌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으니 당연한 거다. 신경과학자들은 내향적인 뇌가 실제로 전전두엽 피질에 더 두꺼운 회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복잡한 사고와 계획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할 때 내향적인 사람의 뇌는 실제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처리하고 연결하고 창조하고 있다. 소파에 누워서 천장 보고 있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교향곡을 작곡하고 있는 거다. 단순한 내향성 이상의 것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이 다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통제감을 주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밖에서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다. 시끄러운 낯선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 순간의 변경들이 있고 당신의 대답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과의 스몰 토크가 있다. 하지만 집에서는 조명을 통제하고 소음을 통제하고 온도를 통제하고 분위기를 통제한다. 불안이나 높은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통제는 사치가 아니다. 생존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특히 힘든 이유가 있다. 한국 문화는 가치를 너무 강조한다. 같이 밥 먹자, 같이 술 마시자, 같이 놀러 가자. 혼자 있으면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취급된다. 혼밥 혼술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혼자 있는 사람을 안쓰럽게 보는 시선이 있다. 저 사람 친구 없나 봐, 외로워 보인다. 아닌데, 그냥 혼자가 좋은 건데. 그 시선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자기가 이상한 줄 알고 죄책감을 느낀다. 명절은 특히 악몽이다. 친척들이 다 모여서 왜 아직도 안 결혼했어? 연봉은 얼마야? 살은 왜 쪘어? 같은 질문을 쏟아낸다. 웃으면서 대답해야 하고 관심 없는 얘기에 맞장구 쳐야 하고 시끄러운 와중에 밥을 먹어야 한다. 대답하기도 피곤하고 웃어주기도 피곤하다. 집에 오면 녹초가 된다. 설 연휴가 5일인데 회복하는데 3일이 걸린다. 충전하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방전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핑계를 댄다. 아파서 못 가, 일이 있어서 못 가.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가는 거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더 어두운 이유로 집에 있다. 사회 불안이나 과거의 트라우마나 조용히 속삭이는 우울증 때문에. 그들에게 집은 피난처이자 동시에 감옥이 된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채워지기 때문에 집에 있는가, 아니면 나가는 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집에 있는가. 하나는 평화이고 다른 하나는 숨는 거다. 만약 후자라면 도움을 받는 게 맞다. 하지만 전자라면 당신은 아무 문제 없다. 그냥 다르게 설계되어 있을 뿐이다. 연구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더 성찰적이며 문제 해결에 더 뛰어나다는 거다. 집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다. 최고의 아이디어가 태어나는 곳이다. 붐비는 술집이 아니라 책이 있는 조용한 구석에서, 새벽 2시의 생각 소용돌이 속에서. 아인슈타인은 하루에 몇 시간씩 혼자 산책하면서 생각에 잠겼고, 뉴턴은 전염병 때문에 집에 갇혀있는 동안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고독은 낭비가 아니다. 창조의 시간이다. 진심으로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다르게 살고 있을 뿐이다. 작은 의식에서 기쁨을 찾는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내리는 루틴이 있고, 소파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있고, 해질녘에 방에 들어오는 빛의 각도를 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쳐버리는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낮은 자극 선호라고 부른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즐겁게 해줄 필요가 없다. 내면 세계가 충분히 풍요롭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보자. 사회는 밖에 나가 있는 것을 낭만화한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파티 사진들, 여행 사진들, 최고의 삶을 살아라 문화. 하지만 당신의 최고의 삶이 다큐멘터리와 라면과 아무 의무 없음이라면 어떨까? 그건 슬픈 게 아니다. 자기 인식이다.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행복한지 아는 거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거다. 그게 집이라면 뭐 어떤가? 누가 뭐라 하든 행복하면 그만이다.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술 마시고 클럽 가는 게 재미있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치킨 시켜 먹는 게 재미있는 사람도 있다. 둘 다 맞다. 다를 뿐이다.
문제는 사회가 하나의 정답만 인정하려고 할 때 생긴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게 성공한 삶이고 건강한 삶이라는 편견. 집에 있는 건 실패한 삶이고 외로운 삶이라는 편견. 그 편견 때문에 집에 있는 게 좋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낀다.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이상한가? 더 노력해야 하나? 아니다. 당신은 그냥 다를 뿐이다. 다음에 누군가가 왜 안 나와라고 물으면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나는 집이 좋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나를 아는 거야. 당신의 평화는 고립이 아니다. 당신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당신이 문 닫고 침대에 눕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장소에 도착한 거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조용함을 선택하는 건 용기다. 모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할 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자기 자신을 아는 거다. 그리고 그게 가장 솔직한 형태의 행복이다.